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작년 말부터 제가 올해 취업 트렌드를 예측하고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세 가지가 지금 현실에 적용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리마인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2023년은 지난 수년간의 어려웠던 취업 현실보다도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반기를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단순한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만큼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생존이어야 된다. 그래서 전략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또한 하반기를 대비하는 분들도 이러한 전략적 지원을 하반기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과 직무에 합격을 한다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이러한 목표 달성이 어렵다라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계속해서 취업 준비생으로 내 신분을 유지한 채 취업 활동을 해야 되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규모 공채에서 수시채용으로 전환이 되고 수시채용이 강화가 되면서 단순하게 수시채용으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신입보다는 경력자를 우대하거나 혹은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보유한 분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자택에서 도서관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업이 요구하는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가고 싶은 그러한 기업과 직무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면, 다소 내키지 않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조직 안에서 관련된 경험을 쌓으면서 지원 활동을 병행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작위로 지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산업과 기업과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곳과 연관성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 이 산업의 전후방 요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과 연관성 있는 밸류체인 범위 내에서의 기업들,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든지 연결성이 있는 그런 직무들, 그런 것들을 폭넓게 지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조직 활동을 한다면 차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기업에 지원할 때도 분명 그러한 커리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부디 여러분들 이 생존이라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방향성, 추구해야 하는 이 목표를 잊지 마시고 전략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상반기가 진행 중이고 면접이 진행 중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면접에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의 80% 이상을 면접에 집중하시고 나머지 10에서 20%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해서 인턴에 지원한다든지 다른 기업에 지원을 하면서 가능성을 여러분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반기를 준비하는 분들은 하반기는 본격적으로 8월달 이후 9월달부터 진행되는 거니까 일단 도서관에 가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전략적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실천하셔야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나가 떨어진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또 여러분들이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전략적 지원, 이 부분 여러분들 실행으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많은 분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전문성을 부각을 해야 된다. 기업은 있잖아요,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출은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건비의 상승이라든지 자재비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원가 구조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이 악화되면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채용한 다음에 그래
신입이니까 뭐 1년 정도 교육하고 언젠가는 우리 기업에 도움을 주겠지. 이제 이런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업은 당장 여러분들이 조기 전력화가 되는 걸 원해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성이라는 게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신입인데 뭐 경력자들 전문성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을 기업이 판단하면서 이 친구는 그래도 빠르게 우리 조직에 적응을 해가지고 업무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이 친구한테 원가가 덜 들어가겠구나. 그런 이미지를 주셔야 기업이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인성도 좋고 어떠한 가치관적인 부분도 훌륭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문성에 대한 영역은 이력서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면접의 답변에서 굉장히 평가자가 용이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기업이 더욱더 중점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원 직무와 관련된 지식, 뭐 책을 읽는다든지 현직자를 만난다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을 듣는다라든지 지원 직무에 필요한 기술이 있다,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그러한 자격증을 실제로 어떻게 쓸까를 고민한 다음에 본인 혼자서라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인턴이라든지 간접 경험, 그리고 직접 경험, 뭐 아르바이트, 공모전 참여하면 너무 좋겠죠. 아이 선생님 지금 상황이 어떤데 지금 인턴도 안 뽑고 알바도 정말 지금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쉬웠으면 여러분들 이미 했겠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지금 조금만 더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조금 내려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이번 하반기에 좀 더 상반기보단 좋은 환경이 열렸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다라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난 악착같이 경력 사원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신입의 입장에서 나 이만큼은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셔가지고 입사하게 된다면 나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 빠르게 내 몫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공공기관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공필기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그러한 부분도 전문성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 전공필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업에 지원하는 분들도 20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실무자 면접에서 전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런 이유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과 맥락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전문성을 쌓아야겠다가 아니라 큰 틀에서 기업이 왜 이런 것들을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워요. 정보도 많이 없고.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당부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존의 어떻게 보면 필수 요소죠. 실전형 대비가 돼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채가 진행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 뭐 언제쯤 채용 공고가 올라오겠구나, 뭐 그런 기업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만큼이나 언제 공고가 뜰지 모르는 수시 채용이 앞으로도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나는 뭐 9월달 정도에 공고가 올라올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몸 자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 전쟁터에 끌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전쟁터에 나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전략적 지원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당장 지원을 해야 된다, 그 부분과 좀 연결성이 좀 있는데요. 지원을 하다 보면 물론 탈락했을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상처가 있고 할 맛이 안 난다고 해야 될까?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반응이 좀 와야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텐데 이건 뭐 서류조차 안 되니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기업에 서류 제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력을 점검하기도 하고 또 한번 지원하다 보면은 내가 잘 몰랐는데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네. 그러다 보면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찾으려고 하시는 거고, 실전형 대비라는 게 여러분들의 몸 자체를 언제 내가 전쟁터에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몸 상태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 자체가 잘 준비가 되고 나면은 이제 정말 중요한 기업이 나왔을 때도 바로 전략으로 집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있다가 말 그대로 갑자기 이제 공고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몸 자체가 100%의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건 누구나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있을지 모르는 소중한 기회에 내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부분을 100%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취업 준비를 하면서 생존이라는 단어를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거북하고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최소한 제 영상을 시청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하는 분들은 정말 더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생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마음 깊숙이 새기신 다음에 불필요한 부지런한 비효율을 줄이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역량이 없어서 떨어지면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보여주지 못해서 떨어진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건 정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실전형 대비와 전문성 부각, 그리고 전략적 지원,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거지만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하반기를 대비해야 되는 분들에게도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시청하시고 댓글에다가 전략적 지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성 부각, 그리고 실전형 대비, 여러분들 어떻게 실천하실 건지 여러분들의 각오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